네, 계속해서 케이블 배선입니다. 네, 케이블 볼게요. 케이블은 많이 친근하시죠? 피복이 2개 이상으로 되어 있는 전선이고요.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입니다. 그 다음에 중량무대 압력 또는 현장 기계적 충격을 받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한 케이블은 적당한 방호장치, 이것은 읽어보시면 이해되실 거고요. 중량구 이런 것들이죠. 지지점 간의 거리는 2m입니다. 우리가 지지점 간의 거리가 2m였던 게 뭐가 있어요? 애자와 금속관,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온 케이블 배선, 그 다음에 우리가 라이팅 덕트 있죠. 이런 것들 2m입니다. 다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서 수직으로 붙일 때도 6m도 앞에서 뭐 애자, 그 다음에 금속관 이런 거 모두 동일하게 나왔었습니다. 다만 캡타이어 케이블은 1m 이하다. 일반 케이블 2m, 캡타이어 케이블 1m 이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케이블에도 우리는 금속 피복등이 있죠. 그래서 금속재 보면 금속재 전선 및 접촉관 및 전선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재는 접지공사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 직매용 포설입니다. 우리가 콘크리트 전선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로 포설을 한다는 거죠. 이때 미네랄 인슐레이션 케이블 혹은 콘크리트 직매용 케이블일 것.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뭐 읽어보시면 되겠죠. 무리 박스 또는 풀박스는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구조의 부식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고, 콘크리트 안에서 전선 접속도 당연히 만들지 않아야 되겠죠. 네. 그 다음 수직 케이블입니다. 수직 케이블 수직으로 할 때는 일단 그 지지 부분의 안전율이 4 이상일까. 우리 케이블 자체는 무게가 있고요. 거기에 어떤 종량이 연결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수직 케이블 할 때 전선 지지 부분의 안전율이 4 이상일 것. 나머지는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케이블 트레이요. 케이블 트레이. 케이블 트레이 뭘까요? 우리가 이 케이블 트레이 위에 이렇게 케이블을 이렇게 운반하는 거죠. 이렇게 운반하는 케이블이 지나가는 통로가 됩니다. 근데 여기 이게 케이블뿐만 아니고 우리가 절연전선 이런 것도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근데 케이블을 이렇게 케이블이 지나가는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케이블 트레이 배선입니다. 일단 케이블 트레이 배선에서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 케이블의 트레이의 종류가 사다리형, 펀칭형, 메쉬형과 바닥 밀폐형입니다. 그림 보시면 아시겠죠? 모양이 지금 사다리처럼 생겼습니다. 펀칭 우리 펀칭 구멍 뚫린 것 있죠? 펀칭형처럼 생겼고, 메쉬 그물망처럼 생겼으면 메쉬형이고, 바닥이 밀폐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바닥 밀폐형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케이블 트레이의 시설 조건으로는 이 케이블 트레이에 사용되는 전선은 연피 케이블, 알루미늄 피 케이블 등 난연성 케이블 또는 기타 케이블, 그리고 금속관 혹은 합성수진관 등에 넣은 절연전선도, 절연전선을 금속관이나 합성수진관 등에 넣어서 여기에 시설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읽어봐 주시고, 케이블 트레이 선정해서 보시면 케이블 트레이의 안전율은 1.45입니다. 케이블 트레이 안전율은 1.5. 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금속재에 가서 적절한 방식 처리, 부식 방지 처리를 한 것이거나 내식성 재료의 것이어야 하고, 비금속재 케이블 트레이는 난연성 재료의 것이어야 한다. 우리가 이런 거 있죠. 가연성 있고 난연성, 불연성 있죠. 가연성은 불에 잘 타는 것, 가연성. 불연성은 불에 잘 타지 않는 것. 난연성은 이 2개의 중간 성질을 가진 겁니다. 얘도 성질 자체로 보면은 불에 잘 타지 않는 것인데, 불연성보다는 잘 타고 가연성보다는 잘 타지 않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 자체는 잘 타지 않는 것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그냥 거기 끄덕끄덕 되실 겁니다. 이거 보면 당연히 그렇겠지 하는 거죠. 금속재 케이블 트레이에도 기계점이 정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되어야 하며 금속재 트레이는 금속재 트레이니까 접지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지지해야 되고 별도의 방호로 필요한 배선 부분에 필요한 방호로 있는 불연성의 커버 등을 사용하고 뭐 이런 것도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됩니다. 뭐 여기 나오는 것들은 우리가 전체적 성질이기 때문에 모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요. 당연한 것 같다 그런 것도 시험에 잘 안 나오겠죠. 누가 봐도 이것은 이렇게 시도해야 된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간단하게 읽어보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배선 설비 적용 시 고려할 사항입니다. 고려할 사항. 우리가 고려사항에서 회로 구성호에서 하나의 회로 도체는 다른 다심 케이블, 다른 전선과 다른 케이블 덕팅 시스템 또는 다른 케이블 트렁킹 시스템을 통해 배선하면 안 된다. 하나의 회로 도체는 같은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주회로가 있는데 주회로는 여러 개인데 중성선을 공통으로 사용하는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주회로에 중성선 하나의 주회로에 중성선 하나 이렇게 되지 여러 개의 주회로인데 중성선은 공통으로 사용되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회로가 하나의 접속 상자에서 단자 접속되는 경우는 각 회로에 대한 단자는 단자 블럭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절연 격벽으로 분리해야 된다. 단자 블럭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절연 격벽으로 분리를 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병렬 접속 한번 볼게요. 병렬 접속. 배선 설비를 할 때 병렬로 연결할 수도 있겠죠. 할 때 2개 이상의 선도체 또는 PEN 도체 기억나시죠? 예, 중성선 겸용 보호도체입니다.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당연하죠. 이것도 보시면 병렬 도체 사이에 부하전류가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병렬로 사용되는데 여기는 15A 그리고 여기는 여기 100A인데 여기 85A 이러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안 된다는 겁니다.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도체가 같은 재질, 같은 단만적, 그 다음에 같은 길이, 전체 길이의 분괴로가 없으면 다음과 같은 경우 이 오상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했을 때 우리가 저항 R은 뭐예요? R은 로 A분의 L이죠. 그래서 같은 재질, 같은 단면적, 같은 길이 이런 것을 의미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병렬에서도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온다는 것은 병렬 접속해서 구리 50에 알루미늄 70 여기 보시면 비트위스트도 그렇고 다른 종류일 때라도 구리 50 알루미늄 70 요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선 병렬 접속할 때 수치 같은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전기적 접속 한번 볼게요. 경기적 접속할 때는 당연한 거죠. 접속은 내구성이 있는 전기적 연속성이 있어야 하며 적절한 기계적 강도 보호를 갖춰야 한다. 보시고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접속 방법 선정 시는 어떤 것을 고려해야 되느냐? 이것도 보세요. 접속 방법을 선정할 때도 도체와 절연 재료, 구리선인지 알루미늄선인지 절연을 어떤 것으로 하는지 도체를 구성한 소선의 가닥수에 따라서 소선의 형상에 따라서 그 다음에 도체 단면적이나 접속되는 도체 수에 따라서 접속 방법 고려해야 된다. 과감하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배선 설비와 다른 공급 설비와의 접근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선 설비와 배선 설비 그러니까 전기선과 전기선이 접근할 수도 있고 전기선과 통신선, 전기선과 가스, 수관 이런 거 그 다음에 전기선과 계량기 등이 접근할 수 있을 때 이격 거리を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저압 옥내 배선하고 있죠. 배선 설비와 다른 공급 설비에 접근해서 첫 번째 다른 전기 공급 설비입니다. 전기예요, 전기. 그래서
애자 사용 공사의 시설하는 저압 옥내 배선이 다른 저압 옥내 배선 또는 관등회로가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뭐 절연전선 같은 경우는 0.1m인데 나전선 0.3m입니다. 그 다음에 애자 사용 공사의 시설은 저압 옥내 배선 다른 저압 옥내 배선 또는 관등회로 배선과 병행하는 경우 상호 이격 거리예요. 애자 사용에서 전선 상호 이격 거리 얼마예요? 우리가 애자 사용 공사에서 전선 상호 간의 거리 몇 cm? 6cm였죠. 여기에서도 똑같이 6cm가 적용됩니다. 0.1m, 0.3m, 6cm입니다. 그 다음에 통신 케이블과의 접근이에요. 보세요. 일단 저압 옥내 배선이 약전류 전선, 일종의 통신선이죠. 또는 수관 가스관에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 지중전선이 약전류 전선 등과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 뭐예요? 지금 요거 그대로죠. 요거 그대로고 지중에서 지중전선의 약전류전선 등과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는 그대로 0.3m가 됩니다. 3m. 그 다음에 지중 통신 케이블과 지중 전력 케이블이 통신 케이블과 전력 케이블 지금 여기서 케이블입니다. 전력 케이블끼리 교차하는 경우는 100mm 0.1m죠. 100mm 0.1m가 됩니다. 그 다음 비전기 공급 설비와의 접근인데 가스 계량기나 가스관의 이음부와의 전기 설비 이격 거리입니다. 뭐냐? 가스 계량기 및 가스 이음부와 전력 양계 및 개폐기의 이격거리. 가스 계량기 및 가스 이음부하고 전력 양계, 개폐기 이격거리는 0.6m입니다. 그 다음에 가스 계량기와 전멸기 및 접속기요. 전멸기 뭐 전등 온오프 하는 것이 전멸기죠. 가스 계량기와 전등을 온오프하는 전멸기 0.3m. 그 다음에 가스관 이음부하고 전멸기의 접속 얼마? 0.15m입니다. 15m. 대놓고 외우지 마시고요. 예.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문제 이렇게. 예. 그다음 수용과 설비에서 전압 강화입니다. 전압 강화인데 우리가 저압을 하고 있지만 고압도 함께 한번 같이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전압 강화입니다. 전압 강화는 뭐예요? 전압 강화하면 전력 공화 시간에 수전단 전압보다 송전단 전압 많은 수전단 전압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인데 일단 저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조명은 3%, 기타 여기 기타라면 뭐예요? 전열, 뭐 전동기 이런 거겠죠. 조명을 제외한 이런 것들은 5%입니다. 고압으로 수전하는 경우는 6%에 8%입니다. 2% 차이 나요. 2%. 여기도 2% 차이 납니다. 3에 5, 6에 8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상대 배선설비가 100m를 넘는 부분은 미터당 0.05%, 미터당 0.05%요. 이런 증가하면 0.5%를 넘지 않아야 한다. 0.05 곱하기 100 하면 얼마예요? 0.005죠. 0.05 곱하기 100 하면 0.5%입니다. 그래서 여기 100m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0.005% 증가시킬 수 있으나 최대 100m 더 증가해서 0.5%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배선설비의 선정과 설치에 고려해야 할 외부 영향은 이거 보시면 어차피 주관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되실 겁니다. 배선설비 선정할 때 설치에 고려해야 될 외부 영향은 뭐 주위의 온도나 외부의 열량이나 물의 존재, 뭐 습도, 습이 고용물의 존재 뭐 이런 것들이 모두 고려해야 될 사항이죠. 이런 것도 한번 읽어만 보셔도 될 겁니다. 중성선의 단면적이에요. 중성선의 단면적. 아무런 말이 없으면 중성선의 단면적은 선도체 단면 이상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선도체 뭐 L1, L2,
L3 이렇게 있고 중상선 N이 있으면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럼 얘가 10이면 10제곱밀리미터 면 N성도보다 최소 10제곱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상이 한다. 언제? 단상 이선시계로. 그 다음에 선도체 단면적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단상 이선시계로죠. 이선식 단상회로. 단상 이선시계로죠. 그 다음에 선도체 단면적이 구리가 16, 알루미늄 25 이하인 다상회로에서는 네, 중상선을 이것 이상으로 해야 된다. 구리를 만약에 16 썼다? 그러면 중상선을 16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고조파 및 3고조파의 홀수배 3고조파, 9고조파 이런 것들이요. 고조파 전류 고를 가능성이 높고 이건 고조파 전류가 중상선으로 흐른다는 거죠. 고조파 전류가 3고조파 전류 우리 영상분 있죠. 영상분이 중상선, 접지선 이런 것들로 흐른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고조파의 외형률입니다. 고조파의 외형률 회로 이런 시간에 배우는 거죠. 외형률이 15에서 33%인 겁니다. 외형률 뭐예요? 기본파분의 고조파, 기본파의 시료값분의 고조파의 시료값. 있죠. 15에서 33%인 인 삼상회로는 선도체의 단면적 이상으로 중상선의 단면적을 결정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다음, 다상회로에 각도체 단면적 16 또는 알루미늄 25를 초과하는 경우 이하이면은 중상선의 단면적을 선도체 단면적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초과인 경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중상선의 단면적은 선도체 단면적보다 작게 해도 됩니다. 언제냐? 앞에서 했던 이런 부분 있죠. 3고조파 전류가 부하가 균형을 이루고 있고 3고조파 홀수배 전류가 선도체 전류 15%를 넘지 않는다. 15에서 33%면은 선도체보다 중성선의 단면적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15%를 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성선이 과전류 보호되기 때문에 그렇게 굵게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성선의 단면적은 구리 16, 알루미늄 25 이상일 때 이렇게 크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이 부분은 좀 잘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치는 일단 구리 16, 알루미늄 25이고요. 그다음 3고조파에서 15에서 33%. 그다음에 이때 적을 때는 15% 넘지 않을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수치 정도만 보면 크게 많이 없고요. 네,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옥내 시설하는 저압 접촉 전선입니다. 저압 접촉 전선. 우리가 이런 걸 한번 보시면 돼요. 우리가 놀이동산 가서 붕붕카 있죠. 붕붕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천장이 이렇게 있고요. 붕붕카 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핸들 있으면 사람이 타죠. 타고 얘가 어떻게 천장에서 전기를 직 받아가지고 얘가 이렇게 받아서 얘가 운전을 할 수가 있죠. 자동차가 움직이잖아. 이게 일종의 접촉 전선입니다. 접촉되는 전선이죠. 이런 걸 한번 이해하시면 볼게요. 이동 기중기, 자동 청소기, 그 밖에 이동하며 사용하는 저압의 전기기기구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접촉 전선을 옥내 사용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개된 장소, 눈에 보이는 장소. 붕붕카 보이지 않으면 안 되죠. 우리가 멀리서 봐도 스파크 팍 일어나죠. 그래서 전개된 장소, 눈에 보이는 장소 혹은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에 애자 사용 배선이나 버스 덕트 배선, 저런 트롤리 배선에 의해야 합니다. 일단 우리가 나전선과 비슷하죠. 저런 트롤리 배선도 우리가 전기 철도에서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일단 나전선으로 사용되는 것이고요. 이동전선 당연히 나전선. 우리가 앞에서 나전선 사용 가능한 곳에 이동전선, 접촉전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거요. 저압 접촉전선.
만약에 접촉 전선을 애자 사용 배선에 의한다면 높이는 3.5m. 우리 붕붕카 그 있죠. 그걸 사람이 점프해서 닿으면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3.5m는 우리 농구 골대보다 더 높게 있습니다. 사람이 절대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그런 의미고요. 60V 이하의 건조한 장소에 시설. 60V 이하는 그렇게 높은 전압이 아니니까 위험하지 않죠. 건조한 장소, 물기가 없으니까 안전합니다.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는 3.5m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전선과 건조물 또는 주행 크레인에 설치한 보도 계단 사다리 점검대 사이의 이격거리는 위쪽 2.3, 옆쪽 1.2. 거의 반이면 딱 좋겠는데 반은 좀 안 되죠. 1.2에 2배 2.4인데 2.3에 1.2입니다. 위쪽 2.3, 옆쪽 1.2. 접촉 전선이요. 그 다음에 전선인데 일반적인 우리가 아무 말 없으면 요거 적용합니다. 400V 이상이면 요게 근데 생각보다 시험에 나온 적이 좀 종종 있습니다. 몇 번 있어요. 보세요. 지금 접촉 전선 하고 있죠. 접촉 전선 400V 이상에 보세요. 11.2에 6에 28. 하나 외우세요. 11.2에 6에 28. 11.2에 6에 28. 시험장 가서 제 목소리가 좀 메아리 쳐야 되는데 11.2에 6에 28입니다. 400V 이상일 때. 400V 미만은 잘 나오지 않았는데 3.44에 3.2에 8입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에다 사용하고 있죠. 에다 사용이기 때문에 지금 수직하고 똑같죠. 6m 이하일 것. 네. 6m 이하일 것. 만약에 전선 사용간 간격이 수평 0.28m, 기타 0.4m인 경우는 12m. 네. 일단 여기서는 이 부분 있죠. 요거 잘 나오고요. 이런 거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에다 사용 공사이기 때문에 전선 상호간 및 조영제 이격 거리입니다. 우리가 에다 사용해서 전선 상호간 거리 몇 cm였어요? 6cm. 그 다음에 조영제 간의 이격 거리 얼마였어요? 400V 미만일 때 2.5cm, 특별한 장소, 물기가 많은 장소 400V 넘을 때 4.5cm였죠. 그래서 전선과 조영제 간의 이격 거리는 지금 습기나 물기 많은 45cm, 기타 25cm 이런 것 수치는 앞에서 일반적인 에다 사용 배선 공사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전선 상호간 이격거리는 원래 얼마였어요? 전선 상호간은 6cm였는데 지금 접촉 전선입니다. 그때는 접촉 전선이니까 좀 전선 사이가 좀 멀어진다고 생각해 주세요. 얼마? 일단 수평 배열일 때는 14cm, 6cm가 14cm, 기타 할 때 20cm고요. 점검 가능 은폐된 장소는 6cm의 2배인 12cm, 0.12m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버스 덕트 배선에 의해서 시설한 경우도 있죠. 버스 덕트 배선에 시설한 경우는 일단 버스 덕트 뭔지 아시죠? 네. 도체 단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띠 혹은 지름 5mm 이상의 관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요 수치 정도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절연 트롤리 배선에 의한 절연 트롤리 배선에 의해서 시설하는 경우입니다. 트롤리 배선 앞에서 붕붕카 하면서 트롤리 배선 전기철도 있죠. 전기철도를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접촉 전선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접촉 전선 자체가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해야 되고 트롤리 우리가 전기철도에서 트롤리에서 굉장히 굵어야 되겠죠. 마찰을 계속 간다고 하면은 굉장히 굵어야 됩니다. 일단 도체 지름 6mm 경동선이고 단면적 28. 트롤리 배선에 의해서 접촉 전선을 하는 경우 지름으로 6 또는 단면적 28입니다. 그 다음에 트롤리선의 개구부는 아래 또는 옆으로 향하도록 시설할 것이고요. 당연히 전력 트롤리선 끝부분은 충전 부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해야 되고
이런 것. 예. 저런 트롤리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입니다. 어쨌든 도체 단면적이 도체가 굉장히 트롤리선 굵습니다. 500제곱밀리미터 미만일 때는 2m, 500제곱밀리미터 이상일 때는 지지점 간의 거리가 3m입니다. 얘는 뭐야? 우리가 덕트하고 똑같죠. 금속 덕트, 그 다음에 버스 덕트 3m고요. 그 다음에 500제곱밀리미터 미만일 때는 뭐 애자, 금속관,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하고 똑같은 2m가 됩니다. 만약 굴곡반들이 3m 이하의 곡선 부분이면은 1m로 해야 된다. 예. 여기까지가 우리가 접촉전선이었고요. 접촉전선이었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덤웨이터 등의 승강로 안에 저압 옥내배선 등의 시설입니다. 이때는 뭐다? 400V 미만인 저압 옥내배선, 저압 이동전선 및 직접 접촉하는 리프트 케이블을 사용할 것. 수치 400V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옥내 시설은 저압용 배전반, 분전반 등의 시설입니다. 우리가 뭐 분전반 같은 경우는 각 가정마다 있고 건물 사무실이라면 각 층마다 어느 구역마다 있기 때문에 친근하실 거예요. 옥내 시설은 저압용 배 분전반 기구 및 전선은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다음 시설에 따라 합니다. 노출된 충전비가 있는 배전반 분전반은 취급자 이외자가 쉽게 출입할 수 없도록. 노출된 충전부가 있다는 말은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취급자 이외자가 쉽게 출입할 수 없도록 해야 됩니다. 한 개의 분전반에는 한 가지의 전원만, 분전반 하나에는 하나의 전원만 공급해야 되지, 분전반 하나에 메인 차단기 2개가 있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택용 분전반은 독립된 장소에 시설하고, 옥내 시설하는 배전반 및 분전반은 불연성, 난연성, 앞에서 설명드렸죠. 가연성 아니고 불연성이나 난연성이 있도록 시설한다. 그럼 옥내 시설은 저압용 전기 계량기와 이를 수납하는 계기압을 사용할 경우는, 전기 계량기와 이를 수납하는 계기압을 사용할 경우는 쉽게 점검 보수할 수 있는 위치에 시설을 해야 된다. 전기 계량기, 전기 검출해야 되죠. 전기 계량기와 이를 수납하는 계기압 등을 할 때는 뭐 점검 보수를 쉽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시설할 것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잘 정리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